효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창조하는 방송, 노력하는 방송, 공부하는 방송, 여러분의 동해언론사 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은 효민인의 정서함양과 대학 문화의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방송, 꿈이 있는 방송, 지성의 소리 DEBS가 2018년 3월 27일 화요일에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묘한 신의 한 수. 축구 경기에는 조커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감독이 이 조커라는 카드를 꺼내는 건데요. 위기의 순간, 경기의 분위기를 바꿀 선수를 투입함으로써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위기의 순간에 변화를 이끄는 이 장의 카드, 하나쯤은 숨겨두고 있으신가요? 아직 없으시다면 하나쯤은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첫 곡으로 치즈의 어떻게 생각해 듣고 올게요. 예전에 우리 꿈을 나누던 그 밤의 놀이터를 마냥 하늘만 보며 결국 잘 될 거라고 얘기했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난 늘 생각해. 난 늘 생각해야 해. 이제 그만 지겨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난 이제 그만 지겨워. 바보 같던 웃음에 순수했던 날 우리가 오늘도 그리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난 이제 그만 신의 안수 아르테미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여러 신들 중 한 명의 신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은 바로 달과 사냥의 신 아르테미스인데요. 아르테미스는 저번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아폴론의 쌍둥이 남매인데요.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나온 신입니다. 아르테미스의 원형은 크레타 성과 그 주변 지역이 민족 신화에 있는데요. 당시 아르테미스는 야수들을 총괄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신격은 그리스 신화 속에 받아들여진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어 사냥을 주관하는 여신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르테미스는 언제까지나 처녀로 살아가겠다는 맹세를 할 정도로 대단히 순결을 중시하는 여신이었는데요. 성격은 차가웠으며 인간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는 무관심해서 야생 그대로인 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으로도 유명하며 그리스에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각기 태양과 달을 상징하는 신이 된 것은 기원전 400년부터로 그 전까지는 헬레오네가 태양을 셀레네가 달을 주관하는 신이었는데요. 즉 태양과 달을 상징하는 신이 바뀌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다른 여신들과 달리 소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녀는 키가 크고 동그란 녹색 눈동자를 가진 산뜻한 자태로 묘사됩니다. 별자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그중 아르테미스와 오리온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리온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로 사냥의 명수일 뿐만 아니라 바람기가 많은 신으로 신과 인간을 가리지 않고 많은 여성과 사랑을 나누었는데요. 한 번은 키오스 섬의 왕녀 메로페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키오스 섬의 왕이자 메로페의 아버지인 오이노피오는 이름이 비슷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 했는데요. 오리온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결혼식을 미루다가 결국 그를 장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리온은 치료를 위해 아폴론의 궁전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르테미스를 만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오리온의 눈이 나은 후 그와 함께 자주 사냥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의 남매인 아폴로는 바람기가 심한 오리온과 아르테미스가 같이 다니는 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는데요. 그래서 그는 오리온을 죽이기로 하고 정갈을 부추깁니다. 정갈은 아폴론에게 사주받은 대로 오리온을 쫓아가 그를 바다에 빠뜨렸는데요. 그런 다음 아폴로는 아르테미스를 향해 너와 함께 순결을 지키기로 한 시녀를 덮친 놈이 도망치다가 바다에 뛰어들었다며 어서 처치해버리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르테미스는 크게 분노하게 되는데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바닷속에 누가 빠져있는지 몰랐지만 곧바로 활을 꺼내 들고 멋지게 오리온의 머리를 맞추게 됩니다. 나중에 진상을 알게 된 아르테미스는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는데요. 제우스는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죽여야 했던 아르테미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오리온을 추운 겨울 하늘에서 빛나는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함께였었던 너 지금 어느 별에
이번 노래는 길구봉구의 노래입니다. 이별 들려드릴게요. 져가는 하늘에 나를 태워보면 볼 수 있을까 너 있는 곳에. 혹시 너도 나를 찾고서 있는지,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너를 기다리고만 있어. Oh, you are my star. Oh, you are my star in the sky. 너의 밤하늘 속에 내가 있다면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한 점이라도 채워지면 그걸로 좋아. 이별이 돼도 함께였었던 너 지금 어느 별에 있니? 난 아직도 이별에 있어. 환하게 웃어주던 네 마지막 모습이 그리워. 꿈에서라도 만날까? 너를 품에 안고 잠들어. Oh, you are my star. Oh, you are my star in the sky. 너의 밤하늘 속에 내가 있다면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한 점이라도 채워지면 그걸로 좋아. 이별이 돼도 너를 잊진 않을게. Oh, you are my star. Oh, you are my star in the sky. 너의 밤하늘에도 내가 있다면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한 점이라도 채워지면 그걸로 좋아. 이별이 돼도 신의 두수 한락궁이.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내려오고 있는 신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한락궁이입니다. 한락궁이는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스리는데요. 그럼 한락궁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해동국 어느 마을에 원강도령과 원강아미가 살았습니다. 15살이 되던 해에 양가에서는 두 사람을 혼인시켰고 둘은 금슬좋게 잘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사라도령의 꿈에 옥황상제가 나타나 서천꽃밭을 다스리라고 명합니다. 때마침 원강아미는 아기를 가져 만삭이 되어 있었는데요. 부부의 연은 끊지 못하기에 함께 서천꽃밭으로 가게 됩니다.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었는데요. 더군다나
아기를 가진 원강아미는 고생하며 걷기를 한 달째 결국 병이 나고 맙니다. 그때 해동국과 서역국 사이에 있는 가장 큰 부자인 자연장자의 집을 지나게 되었는데 원강아미는 자연장자에게 사정을 하여 종이 될 테니 하루만 쉬어가게 해달라고 빌게 되는데요. 원강아미와 원강도령은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자식 이름을 한락궁이로 짓자고 약속하고 다음날 원강도령은 서천꽃밭으로 다시 향하는데요. 자연장자는 원강아미를 아내로 삼고 싶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종살이를 더욱 고되게 시킵니다. 한락궁이가 어느 정도 자란 후 원강아미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한락궁이는 서천꽃밭으로 떠나게 되고 한락궁이가 떠난 것을 안 자연장자는 원강아미를 핍박하여 결국 죽이고 마는데요. 한락궁이는 서천꽃밭으로 가서 아버지 원강도령을 만나게 됩니다. 한락궁이는 기쁨을 뒤로한 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각종 꽃을 꺾어들고 인간 세상으로 향하는데요. 한락궁이가 가져온 신기한 꽃으로 자연장자의 가족은 서로 싸우다 다 죽게 됩니다. 또한 한락궁이는 여러 꽃들로 어머니를 다시 살리는 데 성공하는데요. 두 모자는 서천꽃밭으로 가서 원강도령과 재회하고 아버지가 살던 곳에 아들이 사는 법이 생겨 대대손손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훗날 한락궁이는 서천꽃밭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 모든 꽃들을 다스렸는데요. 지금도 서천꽃밭에 살면서 인간 세상에 갖가지 꽃향기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배드민턴 치자고 꼬셔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 이번 노래는 버스커버스커의 노래입니다. 꽃송이가 듣고 올게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맛있는 거 먹자고 꼬셔 영화 보러 가자고 불러 단대 호수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좋아 하모니카 솔로.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신비한 신의 묘수. 이번 시간에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여러 미신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미신은 마음이 무언가에 끌려서 잘못 믿거나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을 맹신하는 일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된 재미난 미신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번호판 4444는 불길하다는 건데요. 대부분 동양권 국가에서는 4를 불길한 숫자로 여깁니다. 한자인 죽을 사가 떠오르기 때문인데요. 언제든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자동차에 사가 4개나 붙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숫자 8이 4개가 있으면 돈을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유난히 8에 집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돈을 번다는 말과 발음이 비슷해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번호판도 예외는 아닙니다. 8이 많이 들어간 번호판은 아주 비싸게 거래되는데요. 2010년에는 8888Q인 번호가 무려 2억 3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타다 보면 한 번쯤은 지나가게 되는 터널이 있는데요. 터널에도 미신이 존재합니다. 미국에서는 터널을 지날 때 숨을 참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숨을 참지 않으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몸에 들어온다는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터널들이 길게 설계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숨을 참다가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신은 미신일 뿐 목숨을 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똥을 맞으면 행운이 온다는 미신입니다. 기분 좋게 운전을 하는데 내 차에 배설물이 떨어지거나 모처럼 세차를 했는데 배설물이 떨어질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욕을 한 바가지 했겠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행운의 징조로 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재앙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는 새의 배설물에 포함된 산성물질이 도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미신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믿는 정도가 확연히 다른데요. 재미로만 생각하시고 너무 과하게 맹신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듣고 올게요. 영준의 드라이빙 로드. 출발할게 my driving load 기대해도 좋아 every time yeah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은 저기 멀리 두고 달아나 1, 2, 3, 4, 5, 6 네 맘속에 주파수를 맞춰봐 yeah 1, 2, 3, 4, 5, 6 비트 위에 기분이 업될 거야 손끝에 스치는 바람결 새어나온 숨결 Running, turning I'm driving your mind 설렘 가득한 너와 함께라면 그저 어디라도 좋아 It's paradise 하루 이틀 사흘 또 하루가 지난 오늘을 나 기다려왔어 아침부터 참 맑은 날씨 평소와는 달라 가뿐하지 일기예보만 수십 번 체킹 달콤한 데이트 시작해 너와 같이 계속 이 길을 달리면 여긴 천국으로 안내하는 드라이빙 로드 Left right 또 다른 길 늘 같을 수는 없어 답답한 마음을 위턴이 필요치 않는 걸 1, 2, 3, 4, 5, 6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yeah 1, 2, 3, 4, 5, 6 너를 만났다는 건 행운인걸 손끝에 스치는 바람결 새어나온 숨결 Running
틈없이 달려와서 우리에게도 휴식이 필요해. 많은 일을 해내온 내 자신을 격려하며 잘 시동 걸어 뭉친 어깨에 쌓였던 스트레스 주워버려. 건물 숲을 지나 원하는 곳 어디든지 말해 단둘이서 떠나는 몸 되찾아내 여유 내 삶 아스팔트도로 타고 달리는 내차 회색빛 저 길의 노을빛을 따라 Running, turning, I'm driving your mind 기다림 끝에서 자유로운 널 찾아 멀리 하늘 높이 날아 It's paradise 끝에 스치는 바람결 새어나온 숨결 Running, turning, I'm driving your mind 설레임 가득해 너와 함께라면 그저 어디라도 좋아 It's paradise 우리 학교 교육방송국 DEBS에서 제39기 수습을 모집합니다. 18학번 신입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3월 26일 월요일부터 5월 3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모집 부서는 제작부, 아나운서부, 영상기술부가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상현관 3층 교육방송국에서 해주시길 바라며 면접은 5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 교육방송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언론사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와 전화 051-890-1794, 051-890-1794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도전과 대학생활의 뜻깊은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주영, 제작과 방송의 저 조광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동해언론사 방송국의 오후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본 방송국은 효민인의 정서함량과 대학문화의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방송, 꿈이 있는 방송, 지성의 소리 DEBS가 2018년 3월 27일 화요일에 오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DEBS, 여기는 여러분의 동해언론사 방송국입니다.